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축복일입니다. 중국이 드디어 이 남중국해의 본격 장악을 위한 선전포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9월 1일부터 이 남중국해를 포함해 가지고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모든 외국 선박들에 대해서 신고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31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해사국은 지난 27일 자국 영해에 진입하는 외국 선박은 배의 이름과 콜사인, 위치, 위험한 화물 등을 신고해야 된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해사국은 새 규정이 지난 4월 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것인데 잠수정을 비롯해 가지고 방사능 물질 또 원유, 화학물질, 액화가스, 독성물질 같은 이런 위험한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화물 정보도 사전에 중국 당국에 신고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이번 규정은 남중국해를 포함해 가지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모든 해상에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서방, 다른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됐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전 인민해방군 교관이고 군사 전문가인 숭중핑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동중국해, 남중국해, 중국의 섬과 암초를 포함한 중국의 영해에 적용된다 그러면서 이건 해당 영해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숭중핑은 외국 선박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 수호를 위해서 우리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신고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의 국가 남중국해 연구소의 캉린 연구원도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 규정이 정보 수집 같은 군사적 목적에 활용되는 민간 선박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새 규정이 처벌 규정을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이 관련법에 따라서 즉시 영해에서 벗어날 것을 명령한다든지 강제 축출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캉린 연구원에 이어서 이번 규정은 법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이 연한 12LE 이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영역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문제는 중국의 이런 조치가 주변국들, 그리고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는 미국 같은 이런 동맹국들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남중국해는 이 동남아시아하고 동아시아 사이에 위치한 바다죠. 매년 5조 달러 그러니까 5,749조 원 규모의 무역량이 오고 가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국제무역 항로죠. 뿐만 아니라 2,000배럴 이상의 석유 자원도 매장되어 있는 전략적 유증지입니다. 특히 이 군사안보적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최소 남중국해에서만큼이라도 미군의 잠수함과 해군 전력이 사라져야지 중국 입장에서는 안보적 억지력도 1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중국 코앞인 이 남중국해에 미군의 잠수함들이 활동하는 거죠. 이 남중국해는 수심이 2,000m나 되는 데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잠수함들이 활동하기에는 최적의 위치입니다. 중국이 이번 중국 영해 통행과 관련한 조치를 내리면서 그 신고 대상에 잠수정을 포함시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신고할 잠수함도 없겠지만 중국은 그런 식으로 일단 시비거리를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중국의 불법적 압박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은 거의 매월 한 번 이상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수시로 잠수함을 비롯해 가지고 미 구축함들이 이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규정대로 한다 그러면 이 모두 중국 당국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7월에도 중국군 남부정부는 미국 군함 벤포드가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남중국해 파라솔 군도, 그러니까 여기가 파라솔 군도가 중국이 이름으로는 시사 군도라 그러죠. 이 해역에 진입했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사군도는 중국 고유의 영토라고 그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과 공군이 벤포드함을 추적 감시했고 경고방송을 통해 내쫓았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중국 측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벤포드함은 원래 계획대로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했다. 이렇게 반박을 한 바 있습니다. 미 해군은 지난 8월 27일에도 또다시 대만 해협을 통과하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진행했었습니다. 미 해군은 이 성명을 통해서 미군의 해군 소속의 알레이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인 키드호하고 해양경비대 소속 군함용 소정인 몬로가 이날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제법에 따라 공해를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이렇게 매달 대만 해협을 통과하면서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 측의 반발을 일으켰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동안 미 해군이 항행의 자유작전을 통해서 대만 해협이라든지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누비고 다닐 때 중국은 강력한 항의 성명으로 저항을 했습니다만은 9월 1일부터는 행동으로 나설 수 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건 충돌이 불가피하겠죠.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중국이 주장하는 영해를 중국 말고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중국은 우리가 남중국해라고 부르는 그 해역을 남해, 그러니까 중국말로 난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난하이의 섬들을 자신의 수역이라고 부르면서 일방적으로 점령해서 전투기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 같은 군사기지화를 하고 있죠. 그렇게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남해 구단선입니다. 나인 대슈라인인데요. 이 남해 구단선, 이게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선입니다. 자, 이 선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남중국해 해역 한 350만 제곱킬로미터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00만 제곱킬로미터 이상이 중국 해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주장하는 그 구단선에 대해서 헤이그의 국제상설재판소도 지난 2016년 7월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U자 형태의 9개 선, 구단선을 그어서 해당 영역을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실 구단선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의 고대 문헌 같은데 자신의 선조들이 조업을 했다든지 아닌 뭐 이런 기록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영해라고 확정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중국의 동북 삼성은 모두 대한민국 영토라고 말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중국 할 말 없죠. 왜냐하면 역사에 문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으로 인해 가지고 당장 대만은 물론이고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런 주변국들하고도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남중국해를 지나는 한국과 일본 선박들이 그동안에는 국제법상 인정된 공해를 항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언제든지 중국이 문제 삼으면서 통행 자체를 가로막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이번 조치는 그동안에도 중국과 필리핀이 서로 자신의 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이 스프레트리 군도, 그러니까 중국명으로는 난샤 군도라고 그러는데 여기 필리핀명으로는 칼랑 군도라고 그럽니다. 여기하고 나파라셀 제도 같은 이런 남중국해 내의 대부분의 섬들과 암초들이 위치한 수역에서만 강력하게 중국이 대처를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이 남중국해 전 해역에서 그런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여러 나라들하고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본만 해도 그렇죠. 동중국해에서도 일본과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 나오이다오라고 그러죠. 이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까지 하고는 다른 양상으로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이 갈수록 이게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야욕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8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베이징이 계속 강압하고 협박하며 광대한 남중국해 대부분을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이건
불법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중국이 동남아 국가들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토니 블링컨 미 군부장관도 최근에 미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의 불법적 영유권 주장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중국에 강화 배치한 동남아 국가들 편에 서겠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런 미국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행동이라도 보이려 하듯이 미국과 영국의 항공모함이 남중국해 근처에서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대규모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건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지난 8월 24일 오전 2시 10분, 이게 이제 세계 표준시로 그렇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23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 이 일본 오키나와 동남쪽 해상에서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 빈슨함이 강습 상륙함인 아메리카함, 그리고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항행을 하면서 군사훈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베트남의 군사 전문가인 듀안당이 유성 사진을 통해서 분석해가지고 트위터에 공지하면서 알려진 겁니다. 자, 미 해군의 11척의 항모 중에서 가장 먼저 F-35C 라이트닝 II 전투기를 배치한 칼 빈슨함, 그리고 이 F-35B를 최대 20대까지 탑재할 수 있는 아메리카함, 그리고 18대의 F-35B가 실려있는 퀸 엘리자베스함이 이렇게 함께 모였다 그러면 그 파괴력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해상에서 가장 많은 스텔스 전투기들을 동원해가지고 훈련을 벌였다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 훈련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구단선을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통행 시에 신고할 걸 요구하고 이걸 강압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의도적으로 더욱더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이미 수시로 항행의 자유작전을 강행하고 있고 이젠 이 작전에 호주를 포함해가지고 독일과 프랑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이런 남중국해 압박은 베트남 같은 그동안의 친중 국가들마저도 등을 돌리게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중국의 해상 제해권 강화가 베트남 같은 국가들을 미국과 그 동맹국들 쪽으로 밀어내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마이동풍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 8월 3일 중국과 아세안,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연합 10개 나라 간의 외교장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과 권익은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앞으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장의 이런 발언은 한마디로 미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중국이 주장하는 이 남중국해 영해를 다른 나라도 인정하라. 이런 주장이죠. 자, 중국이 이런 주장을 주변국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미국은 또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미국의 방향은 이미 확고하게 정해졌습니다. 미국의 의회조사국이 바이든 행정 출범 직후인 지난 2월 달에 발표를 했고 또 지난 8월 4일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남중국해 대응 전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제목이 남중국해 배경과 미국의 대응 보고서 이런 제목의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지금의 남중국해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느슨한 장악력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사령관인 필립 S. 데이비슨 제독의 말을 빌어서 그동안 전쟁을 회피해온 미국으로 인해서 중국이 남중국해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보다 강력한 장악력을 미국이 지켜내야 된다. 이게 이 보고서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은 앞으로 2015년에 선포됐던 인도태평양 해양 안보 이니셔티브 계획에 의해서 중국과 비교해가지고 열세인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같은 이 국가들의 해양 안보 능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아시아를 순방한 거죠.
또 미국은 인도, 호주 및 일본 등의 이 쿼드 동맹국과 함께 남중국해에 대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포함해서 연합 초계 작전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군사적 행위를 저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또 2021년 미 국방수권법에서 언급된 대로 중국이 군사적 우세로 남중국해에서 일방적 행위를 못하게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 PDI의 규정과 같이 더욱 강력한 견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니 남중국해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지금 싸움을 걸어왔으니까 미국도 여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군사적 충돌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흘러가는 남중국해,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